세상을 바꾸는 힘.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네,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오늘 봄 개편 첫날인데요. 뉴스 정면 승부의 새 출발과 함께 우리 정치권의 새 출발을 바라는 의미에서 정면 인터뷰를 준비해봤습니다. 성완종 게이트로 인한 전국의 혼돈이 계속되다 보니 정치에 염증을 느낀다, 이런 분들 많으신데요. 우리 정치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고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 것인지 여야 정치인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세대 주자로 꼽히는 두 분이죠.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함께 정치개혁 특집으로 마련해봤습니다. 참여하실 여러분 의견은 문자 샵 0945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 만나봅니다. 박 의원님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박민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이 성완종 게이트가 끝을 모르고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에 핵심 측근이 처음으로 구속됐고 성전 회장의 비서는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됐고요. 비밀장부의 실체에 관심이 모이고 있기도 합니다. 아직 좀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할까요? 그렇죠. 지금은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여튼 신속하고도 명확한 깔끔하게 실체를 규명해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 이제 사태가 벌써 이제 뭐 2주일도 넘게 지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어떤 정파적인 관점에서 쉽게 말해서 이거 우리 좋은 호재 만났다. 이거 좀 시간 질질 끌어서 뭐 총선에도 써먹고 또 대선에도 써먹고 또 뭐 가까이 있는 이번 보궐선거에도 써먹고 이런 식으로 정략적으로 접근하게 되면은 저는 틀림없이 부메랑을 맞을 것이다.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사건의 교훈은 정치권 전반의 그 국민들의 불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새누리당이 우선 뭐 이번 사건 사실 유구무원이죠. 네. 그렇지만은 이것을 빌미로 또 어떤 정쟁의 공격의 그런 좋은 무기로 자꾸 활용하려고 한다면 저는 야당도 결코 득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또 박민식 의원께서는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 이제 야당, 이게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보자면 별도의 특검을 주장하는 상황이죠.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이제 문재인 대표가 제가 그 부산 제 지역구 옆 지역구입니다. 네네. 그렇죠, 맞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조금 그 야당의 뭐 진정한 어떻게 보면 대표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문재인 대표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차기 대통령 후보 반열에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면은 국민 통합의 상징이죠. 어떤 당의 대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국민을 대표한다는 그런 자세를 가진다고 하면은 사실은 이번 사건 가지고 너무 박근혜 정부 흔드는데 이렇게 막 뭐 혼신을 다한다고 표현해야 됩니까? 그렇게 사실은 좀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으로서는 사실은 저는 별로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다. 네. 특검을 지금 상설 특검을 야당이 주장을 해서 사실은 도입된 겁니다. 예. 그런데 그거를 이제 첫 번째 시행할 좋은 케이스인데도 불구하고 그 상설 특검은 내팽개치고 다시 별도의 특검을 만들자. 네. 그럼 이번에 만드는 특검은 뭐 상설 특검이 아니고 이제 무슨 특검이라고 이름 붙여야 될지 뭐 특별 특검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것은 너무 정쟁으로 이번 성완종 사태를 좀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다. 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 상설 특검 이상의 특검, 그 특검의 실체는 뭐냐? 이런 말씀 주셨고요. 문재인 대표의 공세가 좀 과하다 하는 취지의 말씀을 주셨는데 어쨌든 지금 이완구 총리가 오늘 그 새벽 대통령 들어오시고 나서 전격 이제 사표 수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조금 전에 이제 이 즉각적인 이임식을 하는 모습이 보여졌는데요. 한편 또 이 박 대통령은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금 한 이틀 정도는 국정 수행이 어렵다 이런 이제 뉴스가 나와서 많은 국민들이 걱정입니다.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이러한 것이 좀 이제 이 대통령께서
이 시간을 좀 조절하려는 이 정치적인 측면의 이제 제스처가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나와서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이런 의구심에 대해서 뭐라고 답해 주시겠어요? 우리나라 참 정치 그 수준 중에서 가장 그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언필칭 음모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천안함 사태다, 세월호 사건이다, 무슨 사건 나면은 꼭 뭐 이른바 그 찌라시라고 하는 데서 음모론이 꼭 나옵니다 보면은. 요즘에 워낙 많죠. 대통령이 그 10일이 넘도록 저 지구 반대편까지 가서 대한민국 뭐 경제를 위해서 진짜 고생하고 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지금 몸이 말이 아니다라는 게 다 아는 그 사실인데 그거를 또 저도 참 그렇게 음모론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실 할 말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기본적인 예의의 문제죠. 예, 그렇죠. 예의의 문제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워낙 그 사건이 강도가 높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국민들의 혼란이 지금 야기되는 것인데요. 보면은 지금 우선 뭐 이 메모 리스트 안에 8분만 봐도 전현직 비서실장, 국회의원, 도지사 뭐 등등 또 이제 현역 이 지자체 시장도 계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성완종 전 회장은 또 이미 고인이 됐고 검사 출신으로서 냉정하게 박 의원님 어떻게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 오늘 이완구 총리가 이제 사퇴한 것 그리고 대통령이 사퇴를 귀국하자마자 수리한 것 이것은 그 전에 야당에서 계속 이완구 총리가 현직으로 있기 때문에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없다. 이런 논리를 계속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야당의 이제 이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의 논리는 해소가 된 거죠. 걸림돌이 없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의 이 진실 규명에 대한 그 확고한 의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읽을 수 있다. 근데 문제는 사실은 저도 이제 검사를 해보았습니다만은 지금 그 성완종 리스트라고 하는 거기 이제 8사람의 이름과 또 뭐 숫자가 이제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하나 이외에는 사실은 아직 특별한 증거가 없다고 지금 이제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수사가 정말 제가 볼 때는 힘들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국민들은 이 리스트 나오면 뭐 당연히 뭐 수사가 되고 또 감옥 보낼 사람 감옥에 보내겠지 하지만은 형사소송법은 증거 싸움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그 리스트에 적혀 있는 사실이 진실이다. 라고 증언해 줄 사람이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지금 이미 망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형사소송 그 증거법칙상으로 보면은 이 사건 수사는 검찰에서 억지로 뭘 하려고 하더라도 상당히 저는 힘들지 않을까. 쉽지 않은 수사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이 뭐 소위 금품 메모 8명 리스트 외에 지금 또 이 사건이 다른 갈래로 퍼져나간 것이 이 뭐 이제 망자가 됐습니다만 성 전 회장의 이제 이 2번의 특별 사면이에요. 특히 2번째 이제 2007년 특별 사면이 정치권에 또 굉장히 쟁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표는 이 참여정부 시절에 이루어진 이 성 전 회장의 사면에 대해서 당시 사면과 관련해서 누구도 돈을 받지 않았다. 이 이명박 대통령직 인수위의 요청에 따른 배려다. 정치적인 배려다. 이렇게 강조하는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특별 사면 부분에 대한 여야의 설전. 이 박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니 이것의 핵심은 특별 사면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진 것이냐 아니면은 어떤 사면권을 특정인을 위해서 남용했느냐 거기에 있는 것이죠. 이것이 문재인 대표 발언을 보면은 사면과 관련해서 들어온 돈을 받지 않았다. 그러면 깨끗한 돈 받았다는 말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돈이 개입해서는 더더욱 안 되지만은 돈이 개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 정당한 사면권의 행사가 아닌 경우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백을 써가지고 덜렁 이 사람을 사면을 했다. 국민들은 사실은 일반 국민들은 사면받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무슨 백이 있어서 그런지 몇 년 사이에 2번이나 특별 사면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거의 우리 역사에 없는 일이죠. 그래서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누가 돈을 줬으면 더 문제지만은 돈을 뭐 안 줬다 하더라도 어떤 백을 통해서 사면권을 부당하게 행사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 사면이라는 제도는 오로지 대통령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 권한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집권 거리에서 모셨던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해명을 하면은 저는 이 논란은 끝나지 않을까. 그런데 계속 뭐 첫 번째 사면은 뭐 JP 쪽에서 부탁을 해서 했다. 뭐 두 번째 사면은 MB 쪽에서 부탁을 해서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부탁을 했다 하더라도 사면권은 누가 가지고 있냐?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입니다. 그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 권한을 행사한 사람 쪽에서 해명을 해야 되는 것이 이런 거죠. 박 의원님 오늘 이 정치개혁 특집이라 여쭤볼 질문이 너무 많은데 이 10분씩 시간이 할애돼 있다 보니까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는데요. 다음에 또 정치 현안 관련해서 전화 연결 드릴 테니까 꼭 한번 또 연락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박민식 의원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과 말씀 나눠봅니다. 진 의원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진성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이제 조금 전에는 이제 여당 의원 연결해서 말씀 나눠봤는데요. 지금 성완종 게이트, 뭐 이게 밑도 끝도 모르고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에 핵심 측근 처음 구속됐고 성완종 전 회장의 비서는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됐고요. 비밀장부의 실체는 뭔지 관심이 큰데 진 의원님께서는 이 검찰 수사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초기에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해서 여러 가지 정황 증거나 간접 증거들을 확보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사가 조금 길어지면서 검찰 수사를 신뢰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당도 초기에는 초동 수사의 그런 중요성과 신속성 때문에 먼저 검찰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만 최근에 핵심 당사자들이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고 심지어는 돈을 전달한 중간 책에게 위증해 줄 것을 교사했다라고 하는 이런 정황까지 언론에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검찰이 관련자들을 소환한다거나 심지어는 출국 금지조차도 시키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시간을 벌어주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강하게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별도의 특검을 도입을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해야 될 단계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특별수사팀의 수사가 좀 늘어지면서 별도의 특검이 필요한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진단을 해주셨는데요. 이 조금 전에 그 박민식 의원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니까 오늘 이제 이완구 총리가 대통령이 들어오셨고 바로 이제 사퇴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임씨까지도 전격적으로 했는데 이것이 어찌 보면은 좀 확고하게 수사를 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는 바다. 이제 이완구 총리가 필요하다면 소환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했거든요. 그럼 지금 이 청와대의 의지 또 이제 정치권의 향방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조금 이완구 전 총리가 됐죠. 만약에 소환된다면 더 지켜보실 의향이 있으신 건가요? 아니 사퇴했던 분의 사표를 즉시 수리하는 것이야 당연한 것이죠. 그걸 수리하지 않고 그러면 식물총리로 계속 가겠다는 말씀인가요? 그거는 한시도 지체하지 말고 새 총리를 선발하는 과정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마땅한 일입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로 이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여전히 강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건의 핵심 당사자 중에 한 사람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특별수사팀의 수사 경과와 결과는 지속적으로 상부에 보고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병기 실장 같은 분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수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저희들은 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네. 따라서 관련자들을 당장 사퇴시키는 조치 같은 것들이 있어야만 대통령의 의지를 우리가 신뢰할 수가 있고 네. 또 무엇보다도 이 사건을 본인이 수혜를 받은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당신의 핵심 측근 실세들이 관련되어 있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반구 사과가 없습니다. 네. 마치 남의 일 보듯 하고 계시는 거죠. 예. 이런 점도 대통령의 철저한 수사 의지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정리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조금 전에 이제 여당 측 입장을 이제 잠깐 전언을 해드리면 지금 이제 이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하는 특검, 그러니까 상설 특검이 아닌 특검, 이 상설 특검도 사실은 당시 야당의 의지로 관철돼서 제정된 법 아니냐. 그런데 상설 특검을 믿지 못하고 이 새로운 특검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는 이제 이러한 그 질문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이 좀 가능하다고 제안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었는데 네네. 먼저 상설특검은 야당에서 제안한 것이 사실입니다만 네. 상설특검이 구체적으로 입법되는 과정에서 네. 새누리당이 완강한 반대로 예. 애시당초 그 제도의 취지가 네. 완전히 무색해졌습니다. 지금 현재는 야당이 제안했던 원안에서 많이 멀어져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상설특검의 추천권도 공정하다고 보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고 네. 또 두 번째로는 상설특검의 수사 인력이 특검 외에 특검이 임명할 수 있는 특검보, 특별검사보가 5명 이내로 제한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현재 검찰 특별수사팀에 파견된 검사는 15명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이것만 봐도 상설특검을 도입해서 수사를 하자는 얘기는 수사 인력을 3분의 1로 줄여서 수사하자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수사를 축소하자라고 하는 얘기와 하등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네. 또 수사 기간도 60일에 더해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서 30일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네, 최장 90일. 그러니까 최장 90일에 불과한 그렇죠. 거죠. 네. 그런데 이번 성완종 파문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대통령의 경선 자금, 대선 자금 네. 뿐만 아니라 그 측근들의 선거 자금까지 다 연루된 사건이기 때문에 네. 이것을 철저하게 수사하자고 하면 수사 기간을 90일만으로 한정해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네. 따라서 상설특검과 완전히 별도의 특검을 만들어서 수사 인력도 충분히 배치하고 수사 기간도 충분히 주어서 특검을 진행하도록 해야 네. 철저한 수사가 가능하다는 것이 저희들 입장입니다. 네, 지금 뭐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니까 왜 이제 상설 특검으로 좀 한계가 있겠다, 기간상, 인력상 이건 이해가 됩니다만 네네. 과연 여야가 합의로 이 그럼 상설 특검이 아닌 더 강화된 특검을 어쨌든 합의하고 제정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쉽게 풀릴까 하는 문제는 이제 고민이 많이 남는데요. 쭉 네. 화제를 잠깐 돌려서 지금 이 성 전 회장과 관련한 게이트가 어떤 네. 측면에서는 이 성 전 회장이 2007년에 받은 특별 사면 문제로 지금 불똥이 튀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진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죠. 네. 헌법적 권한입니다. 통치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것이긴 한데 네. 그래서 사면권자가 노무현 대통령이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새누리당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왜 임기 중에 2번 사면했느냐라고 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네. 마치도 대통령이나 또는 참여정부의 핵심 인사들이 무슨 성완종으로부터 로비를 받았다거나 부정한 금품을 받아서 사면을 해준 것이냐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요. 네. 이것은 형사적, 법률적 책임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새누리당이 의혹을 제기하는 만큼 누가 어떻게 로비를 했거나 부정한 금품을 전달했는지를 특정해서 문제를 제기해야 될 것인데 네. 그렇게 하지 않고 정치적 책임과 법률적 책임을 뒤섞어서 모호하게 제기하면서 정치적으로 물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저희 진 의원님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의혹과 문제들 많이 이제 좀 꼼꼼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사실 지금 이제 사회구제보선 이틀 남았고요. 또 후임 총리 인선도 남아 있고요. 정치 개혁 관련해서 오늘 질문 드릴 게 굉장히 많은데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줄이고 선거 이후에 진 의원님 연결해서 또 고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진성준 의원이었습니다. 네, 3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4부에서 계속 만나 뵙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듣는 사람이 행복한 라디오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네,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4부에는 스포츠 소식이 준비되어 있고요. 또 뇌를 깨우는 월요일 이런 주제로 오늘부터 문화 정면 승부가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은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금융은 당신의 행복을 살리고 시장의 활기를 살리고 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가능성을 살리는 일입니다. 우와, 이런 금융 누가 하나요? 서민경제와 중소기업의 힘이 되는 신한은행이 살림의 금융으로 따뜻한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신한은행. 톡톡톡톡 톡톡톡톡. 이 음악은 김치가 맛있어질 때 나는 유산균 소리로 만든 운명교양곡입니다. 배추김치 톡톡, 열무김치 톡톡, 동치미 톡하게 유산균이 9배 더 많아 진짜 맛있는 김치. LG 히오스 김치 톡톡. MBC 건축박람회. 동아전람이 주관하는 MBC 건축박람회가 4월 29일부터 5월 2일까지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건축자재, 인테리어, 가구, 조명, 조경, 사인, 전원주택이 전시되는 MBC 건축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동아전람. 어떤 자동차가 좋은 차일까요? 마력이 좋은 차? 디자인이 좋은 차? 연비가 좋은 차. 현대자동차는 말합니다. 서비스까지 좋아야 진짜 좋은 차라고. 국내 최다 네트워크 현대자동차 공식 정비 서비스 블루핸즈.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네, 오늘 하루 동안 스포츠계에선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스포츠 정면 승부 중앙일보 박린 기자와 함께합니다. 박 기자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뉴질랜드 교포 리디아 고 선수가 또 미국 여자 프로골프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면서요? 네, 리디아 고가 오늘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그 LPGA 투어 스윙윙 스커츠 클래식에서 그 최종 4라운드 마지막 18번 홀에서 버디를 잡아서 그 8언더파로 모건 프리셀과 동률을 이어서 연장에 돌입했고요. 네. 그 리디아 고는 연장 두 번째 홀에서 버디를 낚아서 그 파에 그친 프리셀을 제치고 대회 2연패를 달성했습니다. 네. 그 리디아 고는 그 뉴질랜드 국적이지만 그 1997년에 그 서울에서 그 한국인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났고요. 네. 그 한국명이 고보경인데요. 네. 그 리디아 고 어머니가 그 본격적으로 골프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 딸이 6살 때 뉴질랜드 이민을 택했고요. 네, 그 리디아 고는 2012년 8월에 그 캐나다 여자 오픈 정상에 올라서 그 LPGA 투어 최연소 우승 기록을 세웠고요. 그 지난해는 LPGA 역대 최연소 신앙이 올랐습니다. 야, 어린 나이에 유학을 떠난 거네요. 네, 맞습니다. 리디아 고의 본명은 고보경 씨다. 이렇게 우리가 알면 되겠군요. 네, 그리고 그 올해 18살밖에 안 됐지만 리디아 고는 프로 2년 차에 벌써 그 시즌 2승이자 통산 7번째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네. 그 리디아 고는 주니어 시절 때부터 많은 훈련 탓에 그 얼음찜질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 손목이 퉁퉁 불어오르는 그 증상이 있는데요. 네. 그 고질적인 통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역경을 딛고 또 우승을 한 것이라 더욱 값진 것 같습니다. 네. 예, 한국 여자 축구 간판 지소연 선수가 잉글랜드 여자 축구 올해의 선수상을 수상했다면서요? 네, 그 잉글랜드 여자축구 첼시 레이디스 공격수인 지소연이 잉글랜드 프로축구 선수협회인 그 PFA가 선정한 그 올해 여자 선수상을 수상했는데요. 네.
올해 선수상은 그 92개 잉글랜드 프로축구팀과 8개 여자 슈퍼리그 팀 등 총 100개 구단 회원사들의 투표로 결정되고요. 네. 그 지소연은 지난 시즌 그 잉글랜드 무대에 진출해서 그 19경기에서 9골을 터뜨려서 그 하위권에 있던 팀을 그 준우승에 올려서 이번 네. 상을 받았습니다. 그 영국 런던에서 열린 시상식에 참석한 지소연은 그 수상 소감 마지막에 그 첼시라고 큰 소리를 외쳐서 박수를 받았고요. 그 올해 남자 선수상을 받은 첼시의 그 아자르도 그 지소연과 함께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아, 인기가 최고군요. 네, 또 팀의 이름을 첼시 이렇게 불렀네요. 네, 좀 유창한 영어로 소감을 밝혔고요. 또 마지막에 이렇게 센스 있는 소감을 밝혀서 큰 박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아, 정말 멋집니다. 우리도 이제 국내에서 응원의 박수 열심히 보내드려야 될 것 같고요. 한편 국내 프로야구를 보니까 한화가 흥행 돌풍을 주도하고 있다. 한화 팬들 사이에서 한화 극장이라고 하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그러는데요. 무슨 얘기입니까? 네, 그 한화가 그 12승 10패로 그 공동 4위에 올라 있는데요. 그 매경기 한국 시리즈를 방불케 하는 그 혼신의 승부를 펼치면서 그 역전승만 6번, 그 끝내기 승리만 그 3번 거뒀습니다. 그래서 한화 팬들은 그 한화 야구를 그 한화 극장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네. 그 사실 지난해까지 3년 연속 그 꼴찌를 하면서 그 화난다는 의미의 그 화나 이글스라고 불리게 했던 한화가 그 김성근 감독 부임 후에 그 황골 탈퇴했고요. 네. 그래서 흥행에서도 그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올 시즌 벌써 3차례나 만원 광중을 기록했고요. 그렇군요. 네, 하나는 어제도 그 SK의 5대4 짜릿한 그 한 점차 역전승을 거두면서 그 3연전을 싹쓸이하기도 했습니다. 네,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결국은 이 김성근 감독, 바로 야신이라고 불리는 이 김 감독의 부임 후 그의 리더십에 의해서 팀이 완전히 좀 탈바꿈된 느낌이 있는 거죠? 아, 네, 정확히 보셨는데요. 그 김성근 감독 부임 후에 하나가 팀도 바뀌었고 늘 화제도 몰고 다니면서 그 팬들 사이에서도 그 가장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그 최근에 그 권혁 선수가 좀 연일 호투를 펼치고 있는데 그 마운드에 직접 올라가서 그 얼굴을 또 어루만지는 또 이런 노장의 리더십도 보여줘서 그 팬들 사이에서는 그 호응이 좋은 상황입니다. 그동안 한화 이 팬들 보살이라고까지 불렸었는데 이제는 좀 이제 보상받을 때가 된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한편 맞습니다. 이게 미국의 프로야구 LA 다저스 우리 류현진 선수는 어깨 부상 이후에 처음에서 불펜으로 공을 던졌다고 하죠. 네, 미국 메이저리그 LA 다저스 투수 류현진이 오늘 미국 샌디에이고 팻코파크 불펜 피칭을 소화했고 직구만 20개 던졌다고 미국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봤는데요. 자세히 좀 전해주세요. 네, 그 류현진이 오늘 그 샌디에이고 팻코에서 그 불펜 피칭을 소화했는데요. 그 류현진은 지난달 18일에 그 시범 경기에서 그 왼쪽 어깨 통증을 느껴서 그 2주 진단을 받았고요. 이날 통증 이후에 그 처음으로 불펜 피칭을 소화했습니다. 그 매팅리 다저스 감독도 그 원하는 곳으로 공을 던졌고 그 어떤 통증도 느끼지 않았다고 말했고요. 그 류현진은 그 29일에 한 차례 더 불펜에서 그 공을 던질 예정이지만 그 마운드 복귀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현지 언론들은 류현진이 그 이번 달 말이나 그 6월 이후에 복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류현진 선수 이번 시즌에 좀 또 여러 가지 좋은 모습들을 기대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편 이게 신태용 축구 올림픽팀 감독이 A대표팀 코치를 겸임하게 됐다고요? 네, 그 신태용 올림픽 축구대표팀 감독이 그 A대표팀 코치를 겸임해서 슈틸리케 감독을 보좌하게 됐는데요. 대한축구협회가 그 새 얼굴을 코치진에 합류시키는 것보다 신태용 올림픽팀 감독이 그 올림픽팀과 그 A대표팀 가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다시 국가대표 코치를 경임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군요. 그 신태용 감독은 지난해 9월에 그 슈틸리 감독 부임 이후에 그 올해 1월 아시안컵까지 그 국가대표팀 코치를 맡았고요. 그 이광종 전 올림픽 대표팀 감독이 그 투병으로 하차한 뒤에 지난 3월부터 올림픽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네, 뭔가 좀 멋진 팀워크를 발휘해서 슈틸리케 감독 우리나라에서 인기 좋으신데요. 또 우리나라 이 코치분과 좀 환상의 조합을 만들어냈으면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중앙일보 박린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오늘 문자 들어온 것들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0263님, 최영일 시사평론가님, 첫 방송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공정한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네, 중요한 말씀 주셨는데요. 앞으로 정말 많이 노력해서 공정하고 우리 사회 정의에 좀 부합할 수 있는 좋은 방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2944님, 안전불감증이 결국은 천재지변의 속수무책으로 사람들의 소중한 목숨을 잃게 만드네요. 우리는 언제쯤 안전해질까요? 자, 우선 네팔 지진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전해주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 문제, 우리는 자유롭겠습니까? 우리 사회도 계속 안전 문제에 대해서 몸살을 앓고 있는데 네팔이나 우리나라나 또 지구촌 전 세계 어느 나라나 좀 더 안전한 이 공동체들이 많아졌으면 바라봅니다. 3402님, 저는 검찰도 특검도 경찰도 다 못 믿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 정치 불신 이런 이야기 드렸는데 이제는 공권력에 대한 불신으로 가나요? 그냥 수사 과정 생중계하는 게 어떨까요? 굉장히 강한 불신 주셨는데요. 뭔가 이 정치권의 대책 우리가 기다려봅니다. 7901님, 나라 빛이 많다고 계속 나오는데 국회의원 분들은 어떻게 협조하실 것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오늘 정치개혁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국가 부채 얘기는 못 나눴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경제 문제에 대해서 국회의원들께도 기탄 없이 이런 여러분들의 질문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보내주신 문자 전해드렸습니다. 당신의 일주일이 똑똑해진다. 뇌를 깨우는 월요일. 네, 오늘부터 개편하는 뉴스 정면승부에서는요, 요일마다 새로운 문화 정면승부 한 코너씩 준비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퇴근길 유난히 지치고 힘들다 이런 분들 주변에 많은데요. 우리가 월요병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자, 오늘부터 매주 월요일에는 뇌를 깨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윤정 브레인 트레이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서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저 원장님을 불러놓고 나서도 브레인 트레이너 이거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브레인 트레이너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브레인 트레이닝이라는 개념이 조금 낯서실 수도 있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브레인 트레이닝 하면 흔히 머리를 써야 하는 게임이나 기사 남기 같은 것을 좀 떠올리는데요. 예. 그러나 좀 더 좀 포괄적인 개념으로 뇌를 신체의 일부로 보면서 뇌 기능을 향상시키는 운동 요법도 있고요. 네. 뇌 기능을 저하시키는 심리적인 부분을 힐링해주는 상상요법, 명상요법, 또 각 부위의 기능을 연결을 높이는 게임 등 뇌가 좋아지는 다양한 방법을 포함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브레인 트레이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몸을 움직이는 게 아니고 뇌를 움직여야 되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코너는 뇌를 깨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뇌를 깨우던 혹은 뇌를 훈련하든 이렇게 하면 어떤 점이 좋아지게 됩니까? 뇌를 깨우고 뇌를 훈련한다는 것은요. 뇌는 우리에게 생각도 하고 그다음에 감정도 일으키고 행동도 할 수 있는 중앙 컴퓨터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뇌이기 때문에요. 네. 뇌가 좋아진다는 거, 뇌가 깨어난다는 거, 뇌를 훈련한다는 것은 생각도 정서도 행동도 모두 좋아질 수 있는 것. 특히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도 내가 뇌를 훈련시키는 것을 하면 좋아지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삶의 질을 높이게 되고 결국은 저의 존재 가치가 더 향상되게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어디 기사를 보니까 이게 나이를 먹으면 뇌도 같이 나이를 먹게 된다. 그래서 25살이 되면 뇌도 늙기 시작한다. 이런 이야기를 봤는데 이거 맞는 겁니까? 네, 저희들이 흔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뇌세포가 죽어서 머리가 너무 나빠지고 있어. 어제 같지가 않아. 이런 말들을 잘 하는데요. 맞습니다. 네, 요즘 최근에 밝혀진 연구 결과로는 뇌세포가 죽어서 머리가 나빠지는 게 아니라 뇌세포와 세포를 연결해주는 네트워크를 담당하고 있는 시냅스가 있는데요. 네. 이 시냅스가 늘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고 같은 습관을 반복하기 때문에 반복된 습관이라든가 사고 패턴이 고착화되면서 오히려 생각이 노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물론 25세부터 인체 기능은 노화가 되기 시작은 하는데요. 뇌도 마찬가지로 25세부터는 노화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그렇죠. 훈련을 하면 할수록 향상된다는 뇌 가소성의 원리라는 게 있기 때문에요. 25세 이후 오히려 더 어떻게 뇌를 관리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 쓰던 방식으로만 쓰지 말고 조금 신선하고 다양한 자극을 줘봐라 이렇게 전 이해가 되는데. 네, 정확합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요즘에 이 제 또래가 되니까 이제 중장년이거든요. 건망증 때문에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또는 이게 디지털 치매라는 말도 나왔던데요. 디지털 기기를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이게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저장해놓고 또는 USB가 내 저장 용량의 기능을 대신하고 기억력은 떨어진다. 이런 경우가 많은데 뇌 훈련이 도움이 될까요? 네, 그래서 요즘 뇌가 좋아지기 위해서는요.
아날로그로 다시 돌아가라 이런 말도 있을 정도입니다. 네. 예전에 비해서 저희가 디지털 기기를 많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는요. 전화번호를 핸드폰에 잃어버리면은 기억나는 게 별로 없고요. 네. 사람들의 이름 또한 기억을 못하고 계산 능력 또한 많이 떨어졌는데요. 디지털 측면의 일상에서 큰 불편을 느끼지 못해서 오히려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네. 향후에 치매와도 연결이 될 수가 있어서 반드시 뇌 훈련이 좀 필요하고요. 디지털 기기를 좀 하루 정도는 멀리해서 자신의 뇌에 의지를 해서 좀 아날로그적으로 살아가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네. 이게 아날로그 형식으로 돌아가라. 이거 굉장히 와닿는데요. 지금 뭐 인터넷, 스마트폰, 뉴미디어도 많고 또 이 텔레비전도 요즘에 다 디지털 쌍방향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라디오가 가장 좀 아날로그 감성에 적합한 미디어가 아닌가 싶은데 라디오를 많이 들으면 뇌가 좀 자극이 될까요? 자극됩니다. 왜냐면요. 라디오는 그냥 소리를 상상을 할 수 있게끔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 상상력, 예전에 저희가 뭐 친구 집을 찾아가거나 누구 집을 찾아갈 때 그곳을 어떻게 갑니까? 그러면 뭐 사거리를 지나서 우회전을 해서 두 번째 전봇대를 지나서 이렇게 했던 것들도 모두 다 뇌 훈련 중에 하나였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라디오는 그렇게 감성적으로든 자신의 오감이라든가 상상력을 다 자극하는 데는 아주 좋은 뇌 운동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 원장님, 저와 함께 우리 청취자들의 뇌를 좀 자극하기 위해서 좋은 말씀 계속 부탁드리고요. 자, 우리가 손가락 운동만 해도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좋아진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구체적인 뇌 훈련, 뇌 체조 방법 하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기능은 또 대뇌피질에 따라 결정된다는 말이 있는데요. 네. 손은 인체 부위 중에서 대뇌피질의 가장 넓은 부위와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손을 움직이면 뇌신경을 광범위하게 운동시키는 것도 그런 말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래서요. 손 운동을 해주는 것도 좋은데 이왕이면 좌우를 다르게 써주면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한 손은 삼각형을 그리고 한 손은 위아래로 긋는다든가 그래서 왼손은 위아래, 오른손은 삼각형 왼손은 세모, 오른손은 네모 이런 것도 좋고요. 그다음에 무한대를 그리는 거 예전에 팔다리 옆으로 놓은 것을 무한대라고 했잖아요. 메비우스에 띄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뭔가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극 중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자극만 선별하는 시각주의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집중하고자 하는 대상에 따라서 시선을 움직이는 것을 훈련을 하면 시각과 관련된 뇌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어요. 좌우뇌를 연결하는 데 강화시킬 수 있어서 엄지손가락을 펴서 무한대를 그려줄 때 자신의 시선을 그 무한대를 따라가는 운동, 무한대 운동도 집중력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지금 청취자 여러분, 지금 우리 서 원장님 말씀 들으면서 혹시 운전대를 잡고 계신 분들은 따라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지 않고 대중교통에 앉아 계시거나 집에서 듣고 계신 분들은 왼쪽 오른쪽 손을 다른 동작으로 하는데 저도 지금 서 원장님 말씀 들으면서 이 왼손으로는 네모, 오른손으로는 세모를 그려보고 있는데 자꾸 제가 이 이름이 최영일인데요. 영구가 되는 것 같아요. 잘 안 되네요. 자, 이것을 그럼 매일매일 반복해서 좀 익숙해지는 것이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네, 익숙해질 때까지 하시고요. 처음에는 쉽게, 그다음에 점점 더 좀 어렵게 늘려나가시면 됩니다. 아, 네. 점점 그럼 어려운 동작으로 한번 나가봐야 되겠네요. 예, 계속 도움 많이 주시면 좋겠는데 요즘에 날씨가 워낙 좋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직장인분들 점심시간에 식사하고 잠깐 광합성 한다 그러면서 햇살 쬐이고 걷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잠깐의 좀 산복, 산책 이런 것도 뇌훈련에 도움이 될까요? 네, 걷는 거는 손과 마찬가지로요. 우리 몸의 발도 뇌 각 부위에 연결되어 있어서요. 뇌훈련법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특히 따뜻한 햇살을 맞으면서 걷는 거는 뇌 세로토닌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이 나와서 사람을 편안하게 하고 평화롭게 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네, 특히 이제 리드미컬하게 걷는 동작을 하면은요.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해서 우울감을 감소시키는데요. 리드미컬하게 걸으면서 허밍으로 노래를 부른다든가 이런 것도 도움이 되고요. 발바닥까지 신경세포를 강하게 자극해주는 것도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위에도 도움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 자세에서요. 약 몸을 1도 정도 앞으로 기울인다는 느낌으로 발바닥 앞부분에 몸 무게를 실어서요. 발가락에 힘을 주고 양발이 10일자가 되게 해서 발을 내딛어주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서 원장님께서 전해주신 방법으로 좀 열심히 뇌를 깨워보도록 하겠고요. 앞으로도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윤정 브레인 트레이너와 함께했습니다. 바리스타 공유의 초간단 카누 레시피 공유.
카누 싱글샷을 만든 후 따뜻한 우유를 부어주면 부드러운 카누 라떼 완성. 카누라면 어떻게 즐겨도 맛있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작은 카페 카누. 카누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레시피와 만나세요. 네, 고객님 114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회사가 강남역 근처인데요. 좋은 방 좀 찾아주세요. 고객님, 방구할 땐 부동산 114에서 만든 방콜을 사용해보세요. 네? 방콜이라고요? 원룸 투룸 오피스텔 구하실 땐 지금 바로 스마트폰으로 방콜을 다운로드 받으세요. 원룸 투룸 오피스텔 방구할 땐 방콜. 방구할 땐 방콜. 손으로 세상을 만나고 배우는 우리 아이. 하지만 세균에 노출돼 있죠. 손 먼저 씻어야지. 일반 비누보다 세균을 더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어 새로 나온 데톨 포밍 핸드워시를 사용해요. 데톨의 풍부한 거품으로 유해 세균을 99.9% 제거해 아이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데톨이 지켜줍니다. 킨텍스와 호수공원 사이, 백화점과 할리월드 사이, 일산 사람들은 다 아는 그 사이에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세워진다면? 기대하세요. 새로운 중심이 될 그 사이. 일산의 신중심. 킨텍스 꿈의 그림. 5월 분양기 시 전화 1544-6500 하나건설. 뉴스 정면승부 오늘 개편 첫날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새로운 첫날이었는데요. 청취자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오늘 정면승부에서는 네팔 지진 피해 소식을 많이 전해드렸는데요. 이제 매일 엔딩송으로 우리가 정면송이라고 이름 붙인 노래들을 한 곡씩 들려드릴 겁니다. 오늘은 임재범의 여러분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큰 인명피해 소식이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더 큰 피해 소식이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신동진, 작가 박정래, 조은별, 기술감독 안홍진, 진행의 최영일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고요. 오늘 따뜻하고 행복한 밤 보내십시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괴로울 때